나중에 그 당시에 이루어진 유언은 의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주장에 우리가 안녕하세요. 흔히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 즉 피상속인에게 치매가 시작되었는데 유언장도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상속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령화 사회로 치매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이런 상황에 직면하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치매라는 중대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특히 이제 상속 문제가 다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가장 큰 질문,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유언장을 쓸 수 있느냐. 자, 치매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 단계, 즉 경증이었다면 의사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증 단계로 넘어갔다면 함부로 유언장을 작성하지는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치매 단계별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먼저 치매 초기 단계, 즉 경증일 때는 자필 유언이나 공정증서 유언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매 초기 단계에서는 의사 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부모님 본인께서 자필 유언이나 공정증서 유언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려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치매라는 것은 의사 능력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되는 상황이라면 유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경증인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아예 없다 이렇게 평가되지는 않아서 이러한 유언이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되도록 저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진행할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증이긴 하나 치매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필 유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언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 자필 유언을 할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이 중증인 상태였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즉, 그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치매가 경증이 아니라 중증이었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법원은 나중에 오로지 기록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록에는 어쨌든 치매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경증인지 중증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경증이다 이렇게 확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공정증서 유언으로 진행할 것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툼이 있을까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필 유언과 달리 공정증서 유언을 한다면 절차를 거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공증 과정에서 피상속인, 즉 부모님이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를 달라고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현재 정상이다 라는 점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입회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의사 소견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언 공증으로 한다면 어쨌든 공증 담당 변호사가 피상속인에게 정말로 이렇게 쓴 것이 맞는지, 본인의 의사가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것이 유언 공증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유언 공증만으로 상당히 강력한 증거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유언이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어쨌든 향후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다, 치매가 있었긴 했지만 경증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도 추가로 확보해 두신다면 나중에 설령 이 부분을 문제 삼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매가 중기 이후라면, 즉 중증에 이르렀다면, 물론 이제 말기에 이른 경우에는 의사 능력 인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유언을 남기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중증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의사 능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말기에 이른 것은 아니라서 어쩔 때는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까지 모두 회복된 상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증이다 보니까 항시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이제 치명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치매가 중증에 이르렀다면 자필 유언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정증서 유언은 제한적인 상태에서 가능한데, 다만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입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공증을 작성하는 그 순간 심신회복 상태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견서로는 부족하고 의사의 입회하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공정증서 유언을 하는 그 당시의 심신회복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매 중증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점인데 어쨌든 치매 중증 기록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신회복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의사 입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증거를 남겨두셔야 우리가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심신회복 상태에 이르러야만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이 가능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유언 당시의 영상이나 뭐 녹취, 그리고 이전에도 심신회복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뭐 여러 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두셔야만 나중에 그 당시에 이루어진 유언은 의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주장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인 경우에도 당연히 다툼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만 중증인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